선생님, 어디 가세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마을.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7시 30분 주민 반상회가 열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럼 뭐 때까지 가서 빨리 있을 수 없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8시에 가고 이럴 필요 없어. 9시 딱 가고 3월 달쯤 얘기해요. 2월 달. 3월 말이죠. 우리가 아니, 지난 3월 3일까지. 3월 3. 이곳은 주민으로 전환된 노숙인들로 구성된 대안사회, 바로 오이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고요. 현재 총 6분의 주민으로 전환된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던 거리 노숙인이 특화 자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 전환되어 이제 한 마을에서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된 것인데요. 매일 아침 반상회를 통해 서로의 안부와 일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사회를 이루기까지는 4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들과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만이 형을 처음 만난 건 2019년 8월 아울리치를 통해서였어요. 아울리치는 노숙인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접근하는 단계를 뜻하는데, 처음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시작하죠. 아울리치를 계기로 용만이 형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었던 영화 시사에 처음으로 참여했어요.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급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용만이 형이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계속 마음이 쓰였던 게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잘 못 드셨어요. 식사 모임을 하면 다 좋아하는데 용만이 형만 불참하니까 안타깝고 신경이 쓰였죠. 안마도 이빨이 없고 하니까 이제 밥 먹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그래도 밖에 서울에서 생활하려니까 좀 밤에는 좀 시원하니까 그늘에 서 많이 생활하고, 겨울에는 이제 좀 춥고 이제 지하들도 자기가 좀 힘들었죠, 겨울에는. 선생님이 밥 먹냐 물고, 그것도 병원 갔냐 물고, 선생님이 많이 도와줘가고 그때 좀 고맙고, 그때 정신이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만 씨를 비롯해 거리 노숙인이었던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마트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다 같이 마트에 갔어요. 다들 뭘 살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죠. 영화 보러 가서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깜깜한 데를 계속 들락달락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웃음도 났어요. 생일 파티는 다 좋았어요. 용만이 형한테는 생일 파티하고 나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그중에 문화 행사를 경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죠. 거리에서 30년 지냈던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용만 씨를 처음 만난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함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용만 씨와 함께한 첫 겨울은 어땠을까요?
그해 겨울이 참 추웠거든요. 용만이 형이 그때 돈이동에 있는 쪽방에서 지냈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모습이었고 추우니까 옷을 2겹, 3겹 껴입고 다녔죠. 사업 참여 현장에서는 언제나 초록색 점퍼에 노란 조끼를 덧입은 용만이 형을 볼 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 반갑게 맞이한 봄. 하지만 따스하게 채워질 줄 알았던 2020년의 봄에는 팬데믹이라는 이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3월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당선되면서 서울역을 홈리스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마을 관리 기업을 운영하는 노숙인 동네 관리소라는 시범 사업을 운영했고요. 주소를 갖게 된 참여자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용만이 형도 힘들었는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아울리치 상담원들에게 용만이 형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는데 옷을 뒤집어 입고 있다. 또 술에 취해서 입을 벌리고 거리에서 자고 있다. 얼굴살이 쪽 빠져서 결핵병균자 판정까지 받으니까 특히 건강에 대해 아주 염려가 많이 되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은 거리 아웃리치로 전환되고 광장에서 출석을 점검하는 기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모임 장소 역시 창의적으로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을 담당하며 참여자의 심리 치유, 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제안한 서울역 나무학교가 수용되면서 생태 거리 인문학 활동이 시작됐어요. 마땅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 서울로 7017의 교각이 훌륭한 교실이 되어준 것이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요. 참여자와 나무를 1대1로 매칭하여 나무의 사계절을 관찰해 기록했죠. 서울로 7017 87종 2600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들과 벗이 되어 사계절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동안 용만 씨도 마음을 열었는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나무학교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대안 프로그램으로 모색한 것이 바로 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푸드아트 테라피였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푸드아트 테라피. 어느덧 여기에 마음을 주고 있었던 용만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를 합니다. 용만이 형이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날은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였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있었어요. 거리 노숙인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가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운영된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자활 예비 과정의 경우 처음엔 현장 중심의 택배 실습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서툴러서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점을 둔 한글 교실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죠. 용만 씨가 달라졌어요. 푸드아트 테라피 수업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은 용만 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더는 어제의 내가 아니기를, 앞으로의 우리는 더욱 달라지기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니까 단체로 하니까 그때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다 식구끼리 먹고 그때가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여름이면 삼계탕이 최고 좋죠. 몸부시고 여기만. 삼계탕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최고 맛있었어. 그때 콩나물밥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먹었으니까 콩나물밥을 내가 자주 먹게 돼요. 간장에다 비벼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2022년 용만 씨는 집을 갖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탈락으로 실망이 컸던 용만 씨. 한동안 방황도 했다네요. 하지만 오이도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죠. 바로 시흥시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특수한 환경에 있는 거리 노숙인은 적응을 어려워해요. 그런데 취업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으로 전환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자립공동체, 즉 대안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자기 개발은 물론 주민 자치를 참여하고 마을과 연결된 일자리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용만 씨. 얼굴이 수척해졌지만 앞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인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일이죠. 한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는데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보증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거리 노숙인의 자립은 시설이나 기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민으로 전환된 노숙인에 대한 사회 운영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오이도에 6개의 1인 가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거리 노숙인에서 지역 주민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이죠. 대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관리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이 꼭 필요합니다. 자립한 거리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점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는 함께 정리하고 첫 반상회를 열기도 했고요. 주민자치회 5기 회장도 뽑았습니다. 또 함께 쌀을 사고 동네 이발관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자리 잡기 위한 뿌리를 조금씩 내려보았죠. 2023년 4월 따뜻한 봄날, 주인공 용만 씨도 드디어 오이도 주민이 되었습니다. 용만 씨의 합류로 활기를 띤 오이도 공동체 6인방의 본격적인 오이도 적응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기쁜 소식은 승우 씨와 규환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에요. 학교가 안녕. 학교 다닌 게 더 좋고요. 일하는 것보다 더 좋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하고 나는 원래 좀 일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부터. 그때 내가 처음에 여기 다이석이 저기 총무하고 만나고 처음에 이거 저기 누구지? 이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그때부터 좋았지. 내가 선생님한테 조금 서울에서 여기 조금 하고 승질내고 한 거는 내가 좀 나빴고 지금은 괜찮아요. 이번에 여기 오이도 왔은 게 오이도에서 열심히 살고 그럴 거예요. 서울역에서 검정고시를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성실한 출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분들에게 있어서 학교에 다닌다는 건 긴 노숙 생활로 인해 잊고 있던 배움의 욕구를 드디어 자기 삶으로 실현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꾸준히 이어져 왔던 푸드아트 테라피는 이제 생활푸드 테라피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나누는 활동에 돌입합니다. 자립한 이후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니까요. 실제 식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나눔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푸드 테라피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서 생활 푸드 테라피로 전환된 이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책 제안을 하였고 2024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노숙인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거나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노숙 생활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긴 하지만 노숙의 만성화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노숙화 만성화 해소를 위해 통합적 맞춤형 자립 지원을 기조로 하는 노숙인 특화자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노숙인 특화자활 사업의 3가지 주요 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가 거리 청소를 비롯한 아웃리치 보조나 무료급식 지원 보조, 임가공 일자리,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인턴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월 6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및 인문학 교육, 다양한 문화활동과 같은 맞춤형 심리지원과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 주거복지교육, 일상생활훈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심리회복과 자립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즉, 참여자의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신용회복이나 파산 절차를 지원하거나 사기 및 명의도용과 같은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지역자활센터의 연계로 참여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국 거리노숙인 중 30% 수준에 달하는 본 사업 참여에 수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 참여자 중 30% 이상이 주거 지원이나 수급권 연계,
상위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 단순 일자리 지원이 아닌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자활센터로 연계되는 지역 사회로의 편입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주거지를 마련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사례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의 사례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거 우선 확보와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시흥지역 진입 시범 모델을 추진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도 공동체는 공공일자리인 동네관리소라는 곳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지역 내 청소나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자원순환 관리자라는 민간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또 방충망 교체나 간단한 집수리와 같은 기술을 배우고 실습도 했습니다. 오이도 공동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하여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거리 노숙인이 자립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가 의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점 공간에서의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 돌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공동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기가 수월하고 동행 출퇴근을 하면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으로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 지킴이 활동도 펼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나 음식 나눔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오이도 공동체는 시흥시 월곶동의 한 주민자치회 협동조합의 초청으로 모두 함께 첫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축제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함께 병원에 갑니다. 물론 자활 예비 심화 과정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죠. 가끔 함께 모여 식사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이도 공동체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동생도 같이 이제 잘 돼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울고 기환이도 울고 천승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마무리를 여기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그리고 쪽방에서 고단한 잠을 청하던 용만 씨에게 내일은 그저 아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집과 서로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곁에 있는 지금, 용만 씨의 내일은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용만 씨는 변화와 불안을 넘어 새로운 꿈을 꿉니다. 영만이 형 어디가? 가경 어디가 내 집까지